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평가원 행동기초 마지막 강인데 8강이고요. 고전 소설 할 겁니다. 항상 짝수 강의는 지금까지 평가원 행동기초 2강 현대시, 4강 현대소설, 6강 고전시가, 8강 고전소설 이렇게 거의 대서사까지는 아니죠. 어차피 8강짜리 컬이었으니까. 그리고 기초 컬이고. 그래서 일단은 8강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저도 고생 많았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하진 못해도 그래도 일단 수능 국어 선에서는 아니면 모의고사 그냥 고1 고2 친구들도 좋아요. 모의고사를 볼 때 혹은 수능을 볼 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최대한 압축적이고 최대한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들을 최대한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8강까지 온 것 자체가 완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8강 끝나고 나서 선생님의 평가행동 이론이든 훈련이든 뭐 강화든 일단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스타일이 잘 맞는다면 제가 주로 강조하는 행동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그냥 저랑 같이 커리를 쭉 이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재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시거나 태블릿을 보고 있죠? 자, 마지막 강의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까 뭐 어차피 지금 7강에서 바로 넘어온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복장이 똑같죠? 오늘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경기 결승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라스트 댄스가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한 2시간 전이거든요. 경기 2시간 전인데 선생님은 이거 녹화 끝내고 편집한 다음에 그 경기 재밌게 볼 건데 정말 이 메시의 마지막 이 월드컵 마냥 저한테도 이 영상 이제 평가행동 기초의 마지막 영상이죠. 그냥 의미부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앞장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저랑 같이 필기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정서를 잡아라, 태도를 확보해라, 뭐 장소의 이동을 봐라, 뭐 시간의 변화를 봐라. 이런 건 다 선생님 정규 커리에서 할 테니까 디테일하게 말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뭐가 됐건 간에 어떤 고전 소설이 나오던 간에 어떻게 읽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읽어라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붙여 읽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시남전기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이건 선생님 정규컬에서 또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사시남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든 고전소설이든 노베이스 친구들은 좀 여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전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전혀 무서워할 거 없고 제가 장담컨대 어느 정도 양측이나 어느 정도 수업을 들어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능 날 아니면 수능 전날까지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는 이 고전 소설은 아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곳이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그럼 부처읽기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에서 A란 걸 말하다가 대사 그다음 누구누구가 말했다면서 대사 부분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결국에는 A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발화야. 요 세트 요런 구간을 잘 붙여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딱딱 요게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소설을 빨리 읽고 혹은 소설을 정확하게 잘 풀어내는 친구들 특징이 요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여기다 이렇게 쭉 진하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어 쭉 읽어요 쭉 읽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진하게 읽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강약 조절은 결국엔 소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작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패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요거 결국엔 붙여 읽어야 될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건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그냥 소설의 흐름입니다. 소설의 흐름. 이 소설의 흐름이란 게 뭐냐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분류를 해놓을게요. 자, 케이스 1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사건 A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냥 요 사건 A를 쭉쭉쭉 A-1, A-2, A-3 쭉쭉쭉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끔씩 뭐 이럴 수 있죠. A2가 알고 보니까 과거야. 그래서 A1 현재 1, A2 과거로 역순행적 구성 보여주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다시 현재 1으로 돌아오는 요런 흐름이 보통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우진 마시고요. 그냥 많은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거 그때 미친 국어쌤이 말한 것 같은데 요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케이스 2는 요런 겁니다. 조금 옆으로 갈게요. 케이스 2는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어요. 근데 A1 또 사건 A1 있고 또 사건 A2 있다고 칩시다. 또 사건 B도 B1 있고 B2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아예 독립 변수가 아닌 거야. 아예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관이 돼 있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A2와 B2 이후에 이렇게 만나요. A와 B가. 요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요거예요. 요게 2018 수능 사시남전기. 요런 게 나왔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걸 외우기보다는 그냥 결국에는 기출 분석하다 보면은 요 두 가지 흐름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를 배울 건데, 자, 이번에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18 수능 사시남전기입니다. 이것도 수능이라고 또 여러분 쫄지 마시고 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제목 읽고 문제 스캔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서 뭐 풀지 한번 적용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기 요거 꼭 잘 읽고 또 연결해 보시고 보기 녹이면서 읽어보시고. 알겠죠? 요거는 고전소설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얘도 한 6분 정도 드릴게요. 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고 오세요. 자, 풀고 옵시다. 시작. 자, 풀고 오셨죠? 가봅시다. 일단 우리 제목 읽었고, 근데 솔직히 요 정도 센스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전기는 뭔지 몰라도 무슨 시 사씨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겠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알겠죠? 보통 고전 소설은 높은 확률로 제목에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잖아. 홍길동전, 뭐 춘향전, 뭐 흥부전, 놀부전,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미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이 어느 정도 언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시남전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시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여정을 떠나는 기행 소설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래서 사씨가 남쪽으로 사씨가 남쪽으로 도망일 수도 있고 뭐 유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쪽으로 피해서 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소설이에요.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그래서 사시남전기는 실제로 이 평가행동 기초를 듣는 친구들은 보통 2024 수능을 볼 친구들인데 2024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군 하면서, 자, 그 다음에 1번 바로 나오죠. 여러분 아까래. 저한테는 아까인데 평가행동 기초 7강에서 제가 1번 문제 1, 2번 선택지가 이상기체, 3, 4, 5 선택지가 실제 기체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해요. 일단은 이 소설도 사씨 나머지 유할림 마을 사람들 뭐 여기도 유할림 있네요. 이런 걸 보아하니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요. 이런 걸 보아하니 이 소설도 어떻게 크게 사씨, 크게 유할림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왜 요거 공부한다고 하는지 알겠죠? 사건 A는 사실상 사씨가 나오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B는 유할림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둘이 다른 꿈.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아무튼 꿈을 매개로 해서 뭔가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병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택지
이 선택지 스타일도 사시 반, 유알림 반 요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알겠죠? 요 정도 스캔은 좀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택지에서 누가 나올지 정도는 봐라 이거지. 알겠죠? 여기도 써놓을게. 선택지에 있는 등장인물은 한번 체크 정도만. 그러니까 막 너무 열심히 막 어디다가 뭐 인물도 그리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자,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대충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음이 어디인지만 보세요. 근데 많이 산발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저런 거는 이제 1번이나 2번 문제 같은 거는요 중략에서 끊고 풉니다. 중략이 나오면 거기서 끊고 소거형 문제 풀고 오는 걸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 4번 리을까지는 중략 전에 중략 나와서 한번 풀어보고 자 A와 B 요거도 한번 볼까요? A, B 어디 있는지. B는 일단 여기 있고요. A 어디 있니? 아 A 여기 있네요. 아 이렇게 있구나. 자, 둘 다 꿈이에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A, B 둘 다 꿈이다 보니까 이 꿈을 통해서 뭔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요 정도 한번 보려고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꿈뿐만 아니더라도 이 발문이 두 개가 서로 엮여 있을 때는 요 두 개의 관계, 요 두 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요런 거 좀 찾으려고 아니면 요 두 개가 어떻게 공통되는지 요런 거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4번. 아우 중요하죠. 보기는 항상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가행동 기초에서 딴건 몰라도 보기를 잘 녹이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보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 18세기 선배인 이양호는 사시남전기를 읽고 사시남전기 후서를 썼다. 그렇대요.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데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 뭐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이 소설은 이런 소설이겠군이니까 똑같이 생각이 되면 되겠죠. 자, 다시 착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 일단 이 소설의 뭔가 교훈이나 주제 같아요. 일단 복선화음의 이치가 어디에서 좀 나올지 한번 보려고 노력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아하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여러분 상서로움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긍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재앙이 긍정으로 변한다. 이런 건데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약간 복선함 혹은 뭐 권선징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는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 요건 두 번째 요소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녹일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좋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이거 문제 스캔을 괜히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보였어야죠. 뭐가 보였어야 돼? 꿈. 일단은 이 소설에서 확실히 3번 문제 단독으로 꿈을 물어본 것처럼 보기에서도 꿈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배열이나 문제 선택지를 보면서 만들어 나가세요. 여기선 대충 뭐를 빡세게 읽어야겠구나. 우리는 뭐 빡세게 읽기로 꿈. 알겠죠?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요것도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아무튼 꿈을 괴이하거나 허무맹랑한 걸로 치지 말자.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해라는 김시습의 시구절을 인용하였다. 그러면 일단 어떤 특정 말이 뭔가 교화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감동에 관련된다면 요거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로 하고 우린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총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녹여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보기가 좀 무겁다고 할게요. 저는 항상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보기가 무겁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보기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 해야 돼? 그쵸. 녹일 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시험장에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4번까지 있었고.
자, 마지막 평가행동 기초의 마지막 수업이니까 빡세게 들읍시다. 자, 가볼게요.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자, 부인이 이곳에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자, 사씨가 여쭈었다. 남해라면,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나와요. 자, 일단 밑줄 칠게요.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요거 어디에 연결? 남해 도인에 연결해야죠. 여기가 벌써 뭐가 나와? 부처읽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다면 뭐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읽기가 안 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아까 고전소설은 부처읽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이런 거예요. 대사끼리 혹은 그냥 서술과 서술끼리 혹은 대사와 서술끼리 연결되는 정보가 있다면 붙여서 하나의 세트를 읽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일단은 왕비가 말한 대사인데도 이 사씨가 말한 대사에 남해라는 정보가 같이 붙여 나와요. 그러면 왕비의 대사든 사씨의 대사든 일단 남해 쪽과 연관이 될 거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사씨가 말하는 거 보면 남해라면 바닷가처럼 알고 있는데 첩에게는 탈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보 수집. 사씨는 지금 남해다 아니다. 아니고 남해에 있는 도인과 만날 예정인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요 정도만. 근데 아무튼 아까 왕비가 말했잖아요. 만날 거래. 의탁하게 될 거예요. 인연이 있대. 그래서 일단 만날 건데 좀 먼 곳에서 만날 거다. 약간 요런 느낌. 괜찮죠? 자,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한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여러분 여기까지 다 붙여 읽었어야 돼요. 이해되지? 아, 다시 한번 붙여 읽기의 결과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사씨는 남해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남해 도인을 만날 것이다. 요거예요. 알겠죠? 요거예요. 지금 붙여 읽은 이 결과물, 요게 여러분들 요 대사들을 읽으면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요. 이게 붙여 읽기야. 알겠죠? 고전소설은 요것만 잘하면 그냥 끝나는 싸움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어우, 부인들 약간 미용실 같아. 아, 죄송합니다. 자, 왜냐면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 미용실 이름이 배정머리방이에요. 이름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배정머리방이야. 그래서 여길 가면은 제가 엄마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니는 미용실 가잖아요. 보통 정말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배정머리방 가면은 항상 거기 이제 거의 그 항상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아줌마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아줌마야. 아저씨 아줌마 진짜 그 아줌마인데.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막 말을 걸어요. 아유 뭐 현우 왔어. 막 뭐 엄마랑 같이 왔네. 오늘은 머리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나는 근데 그때 엄청 뚝딱거려. 안녕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 자르러 왔는데. 이게 막 되게 뚝딱거렸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개소리했네요. 자, 지울게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붙여 읽기 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벌써 느낌이 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4번은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3번에 감이 강하게 오는 친구가 있었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만날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는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말 타고 갈 것도 없는데 만날 거래요. 이게 기이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아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날 거래 아무튼. 그러니까 요게 아직 꿈속이란 건 몰라도 그래도 여기 보기에서 말하는 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요런 거예요. 고전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멋대로 읽지 말고 보기에 붙여 읽으세요. 보기에도 붙여 읽고 대사 혹은 정보끼리도 붙여 읽고. 알겠죠? 가볼게요. 이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 반첩의 등이 있었다. 사씨가 다소 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벌써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든 친구도 있을 거야. 아, 선생님 이런 대단한 부인들이 한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이한데요? 맞아요. 잘 읽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뜻밖에도 모든 부인 아이고 사씨의 목소리가 이렇게 굵으면 안 되죠.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때 하직하다는 약간 작별 인사 이런 느낌이고요. 여동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여자아이 여러분 양치기 소녀를 목동이라고 하죠. 이 동자가 이게 아동할 때 그 동자라서 이 여자아이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시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일단 기억 발문 나왔고요. 자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십이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죠.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다 행동 하나 적어놓을까? 처음 등장한 인물들은 확보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장면이 나뉘는 부분이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여기 공부한다 그랬죠. 이런 케이스 공부한다 그랬죠.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 A가 사씨였고 결국 여러분 읽었으니까 알겠죠? 지금 꿈에서 깨는 부분이죠. 꿈에서 깨면서 누가 나와서 유모와 시비가 나왔잖아요. 유모와 시비가 꿈에 깰 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긴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장면이 나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장면이 나뉜다는 느낌을 받는다 너무 나이스한 거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부인이 깨신다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입냄새 대신 향기로운 냄새가 죄송합니다. 자 왕비께서 하시던 말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여기서 이 부인들을 만나고 남해에서 도인을 만날 거란 얘기를 해준 요 왕비를 만난 건 실제예요? 꿈이에요? 꿈일 확률이 높겠죠.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꿈인가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꿈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자명했고 보기에서도 기이한 만남은 꿈에서 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꿈이겠거니 하면서. 알겠죠? 자 계속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신다. 이제 깼대요.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누워 있었는데 여기가 이세카이 갔다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꿈을 꾼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사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이거 또 뭐 해야 돼? 붙여 읽어야 돼요. 여기 사실상 주렴을 내리는 소리 여기에서 딱 깬 거잖아요. 그럼 이 조금 전 있었던 일, 이 전체 붙여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가 알게 된 거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유모와 시비가 알게 됐겠죠. 사씨가 유모와 시비한테 말했겠지, 그쵸?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길로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아마도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것부터가 꿈 아니었나 봐. 그래서 대나무 숲을 안에서 만난 게 왕비와 그다음 왕비 다음에 또 만난 거 누구예요? 뭐 위국 부인, 장가, 한나라 반첩여 등등 이런 부인들이었나 봐.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길을 찾아 나무 숲을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확실히 지금 다른 장면인 거 느껴져요? 꿈인 장면, 깨어난 장면, 깨어나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간 장면. 이게 나뉘어야 됩니다. 나뉘어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현판이 걸려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다. 나왔어요. 확실히 우리가 붙여 읽었던 이 부분은 꿈이 맞네요. 꿈 확정. 그럼 우리가 아까 포기에서 나왔던 이 세 번째 꿈속의 허무맹랑한 일이더라도 이 관련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허구인 것 같더라도 사람의 일에 연된다면 사람의 일 누군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사씨인 것 같아. 사씨와 연결게 된다면 허무맹랑한 거, 괴이하거나 맹랑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 초성화가 걸려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또 나도 나오네. 그럼 확실히 사씨는 남의 도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사씨가 향을 피우고 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이거 결국 뭐예요? 붙여 읽어야죠. 결국에는 왕비가 말하던 그 남의 도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남의 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군요.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분양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아, 여기 또 장면이 나왔죠?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이 사당에서 이 분양 드리고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갑자기 분양 마친 후에는요. 또 장면이 나뉘죠.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 그럼 일단 사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움을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현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이해되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시비를 시켜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는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아, 뭐야? 아, 지금 밥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고 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자, 계속 이윽고 사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좋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여.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아우, 달이 밝아서 벌써 밤이 됐고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방황하고 있다. 이건 세 사람이 지금 갈 곳이 없다. 이런 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었다. 여동? 여동? 연결이 되죠? 지금 꿈과 현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세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난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도움이 현실화됐어요. 그럼 확실히 왕비가 너 도움 받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게 맞나 보네요. 자, 좋습니다. 중략 만났어. 이제 소거할 거 다 소거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1번부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갑시다. 자, 1번. 사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돼 있음을 들었다. 괜찮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모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받아. 아니죠. 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네요. 일단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황릉모에 간 거는 사씨가 야, 내 나 꿈 꿨거든. 이거 진짠데? 한번 믿어보실? 하면서 사씨가 데려가는 거지, 황릉묘를. 그러니까 유모가 거기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 이미 깨고 나서 사씨가 깨고 나서 황릉모에 대한 존재가 나왔는데 아예 다 틀렸죠. 그래서 2번 찍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3, 4, 5는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모를 좀 봤죠? 리을까지 좀 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봅시다. 미음은 못 볼 수 있겠지만. 자, 1번. 기억. 여러분 다 보고 오세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자,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계기다. 좋습니다. 자, 이거 보고 오셨죠? 주렴 소리 1번 제끼고. 자, 2번.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 상황과 현실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 여러분, 이런 거 형광펜. 비현실 상황과 현실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 형광펜. 자, 아래다 써주세요. 아이고, 뭐야? 아래다 써주세요. 아래 써주세요. 꿈 모티프에서 빈줄 선택지 써놓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문학에서의 선택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꿈 모티프가 뭐냐면요. 꿈을 통해서 사건 전개가 되는 그런 소설을 꿈 모티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뭐냐면 꿈이 나와서 그 꿈에 영향을 받는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요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꿈에서 본 것과 현실에서 본 게 비슷해. 그런 게 이제 현실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도 제낄게요. 괜찮습니다. 자, 3번. 사씨가 꿈에서 여러분 이거 다 기억 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3번도 한번 별표 쳐봐. 3번 별표 쳐. 디귿은 이거 한번 보고 봅시다. 요거. 제가 어차피 여기를 이미 붙여 읽었어요.
근데 하나만 더 말하자면 굳이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이 초상화에 있는 인물이 결국에는 왕비라는 거를 또 붙여 읽는 게 중요했다. 연결시켜 놓는 게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3번 제꼈고 4번 리을땡땡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씨가 두 왕비와 제의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자, 여러분 잠시만. 리을 뭐였어요? 배죠? 아니 벤을 갖고 온 애들은 누구예요? 여승 얘네죠. 여동이랑. 다시 사씨가 준비한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사씨가 배를 준비를 어떻게 해? 알겠죠? 자, 2번에 4번 찍고 5번 어차피 못 보는데 볼 필요도 없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어차피 3번은 근데 다 A와 B를 한 번에 물어보고 있어서 이건 좀 밀어놓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등장 인물은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문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 유연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요 소설은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이 사씨의 에피소드 이렇게 끝났고 이제 여기 유한림 즉 유연수의 에피소드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 병렬적 구성. 근데 결국에는 유연수와 유한림, 사씨가 결국 이제 연관이 될 거라는 거. 이게 결국 이 사시남증거의 포인트였거든요. 자, 다시.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가진 고초를 겪게 되었다. 뭐 개고생한 거 똑같네요. 그 사실이랑 똑같이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자 이런 거 중요해요. 붙여 읽어야 돼. 붙여 읽어야 돼. 이렇게 나왔고 뭐지? 선생님 그럼 예전에 총명이 돌았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총명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뉘우치며 말한 게 이 대사죠. 그래서 이 다음 대사는 뉘우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것과 함께 같이 이 대사까지 붙여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동청이라는 사람을 사씨가 꺼려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유연수는 동청을 꺼려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뉘우치며 말했겠지. 그치? 자, 어진아들을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을 조성을 대하려. 여러분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사씨의 남편은 유연수구나. 이 정도 정리해줘도 되고요. 어쩌면 왜냐면 어진아들을 의심했다고 해놨으니까. 그쵸? 괜찮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결국 붙여 읽어야 되는 거. 붙여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뉘우치며 말한다는 대사와 뉘우치며 말했다와 요 대사를 붙여 읽는 게 중요해요. 붙여 읽기였어 여기 또. 자,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학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이 병은 그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라. 그 bottle, 이 병, 진짜 유리병 그런 병이네요. 자,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부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결국에는 아까 선생님이 그냥 휙 모르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노파도 확보를 해놨어야 돼. 처음 등장한 인물은 자, 아무튼 다시 여기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잠시만. 동정군산? 동정군산? 여러분 붙여야죠. 이것 또한 이 노파도 사씨를 도와주러 온 여승과 여동처럼 이 노파도 확실히 이 유연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붙여읽기 확실하죠? 가볼게요. 자,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 꿈도 도움의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 보기 붙여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보기 녹임해서 읽었어야 되는데 뭐였을까요? 지금 대답한 친구 너무 잘했어요. 자, 다시 보기 가봅시다. 보기에서 뭐라 그랬죠? 잘못을 깨닫고 요거는 그럼 유연수, 유한림에 대한 얘기겠군요. 하나씩 다 붙어있죠? 그쵸? 그리고 이 기이한 만남 또 노파를 만났죠. 노인을 만났죠. 사씨 말고도 유연수도 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이거 지금 같이 엮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연수가 이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결국 자기가 인정했잖아. 아 우리 부인 미안해서 어떡하냐. 내가 잘못했는데 요것도 유연수 관련한 거 아닐까. 또 붙여서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자 살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넣었던 자리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는 것 같았다. 제가 예전에 무슨 상상을 했었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탄산을 진짜 개 좋아해요. 자, 탄산 러버요. 선생님 저번에 평가인도 기초 4강인가 5강 찍을 때 그 콜라 마시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아,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치동에서 칠판 앞에서 찍은 거. 그래서 탄산을 항상 매일매일 마시는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마시는 탄산을 정수기에 물 대신 탄산 나오게 할 수는 없나?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 정말로. 선생님 그래서 꿈이 그거예요. 집에다가 이 막 KFC나 맥도날드에 있는 찬산기가 쭉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두는 게 꿈이야. 근데 그거 사는 게 그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 그리고 불편해요. 그게 실제로 그 탄산이랑 시럽을 녹여서 만드는 거라 섞어서 만드는 거라 그걸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서 그래서 제 꿈은 그겁니다. 집에서 내가 일일이 하면은 귀찮으니까 프랜차이즈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 1층에는 프랜차이즈, 약간 파파이스나 맥도날드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2층에는 뭐 지하 1층이나 2층에는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 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3, 4층에 선생님 학원. 요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 건물 하나 사야겠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아, 요 장소가 행주인가 봐요? 봐봐. 아니 이제 지역명이 행주라 수질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하죠, 그쵸? 그냥 지역명부터가 수질이 안 좋아 보여, 그냥. 자 할렘의 병도 그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아하, 그럼 결국에는 이 노파가 이 노인이 꿈에서 야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이 또 아까 사실처럼 현실에서 또 이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죠. 그쵸? 이후로도 그 셈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아이고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셈을 학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라고 해서 결국엔 보기를 좀 정리해보자면요. 자 1번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함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단은 유할림이 고초를 받는 것 같았어요. 유할림의 고초가 있었죠. 유배를 가죠. 유배. 근데 결국에는 유할림이 잘못을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됐는데 3번 요 꿈속에서 일은 사씨도 겪었고 유연수도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현실에서 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다 아다리가 딱딱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번도 풀었고 2번도 풀었으니 우리는 3번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제가 바로 정답 물어볼게요. 이거 정답 몇 번? 그쵸. 1번이죠. A와 B는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연한다. 요건 근데 여러분 써두세요. 보기 직결 써놓으세요. 보기 직결. 왜냐하면 애초에 꿈속에 벌어진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한 이야기라도 사람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을 치부할 수 없다고 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꿈속의 일을 현실화시켜준 이 존재들 있죠. 상서로만 바꾸게 한 존재들이 있어서 요것 또한 결국 보기와 연결해서 푸는 게 아주 좋았다. 그냥 지문에서 찾아도 좋지만 그래서 1번 맞았죠. 그래서 여기 또 2, 3, 4, 5번 다 버린 게 맞아요. 자 마지막 4번 우리 마지막 문제요. 평가행동 기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1번부터 유할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이슬과 같은 물로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할림의 재앙이 상서름으로 환되는 양상을 그러니까 변환되는 이 환되는 바뀌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고 맞죠. 자 1번 제끼고 2번 유할림이 유배지에서 교체를 겪은 가운데 예전의 총명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거가 있는 사람에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고 맞죠. 그쵸. 자기가 자기 어진 부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를 뉘우쳤으니까. 자 3번 사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여승의 일행이 사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 기이한 만남 맞았죠. 그쵸. 꿈에서 있었던 그 남의 도인이 올 거다라는 게 기이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고. 자 4번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됨으로 괴이한 것만으로 볼 수 없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유할림의 병도 낫겠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좀 이상한 일이더라도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것 자체로 꼭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이라고는 치부할 수 없다. 4번까지 맞아서 자 정답 남아서 5번이죠. 5번 확인 사살 해볼까요? 자 유할림에게 가진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자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에서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잘못됐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앵띠용했던 부분 있죠. 뭐였냐면 물론 인심이 사납다라는 그 워딩 덕분에 여기까진 맞아요. 여기까진 맞아요. 맞는데 뒤에가 잘못됐죠. 행주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니죠. 누가 깨달은 거예요? 유할림이 깨달은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 계속 했었잖아. 수식을 통한 정의잖아요. 주어는 행주 사람들이야 사실. 그죠? 행주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유할림이 깨달은 거죠. 정답 몇 번? 5번이 맞았네요. 볼 필요도 없었네요. 좋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평가행동 기초. 여기서 이제 끝내는데 우리 일단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행동 기초가 끝나고 이제 이 평가행동 기초 마지막 강의 요 8강 다음이 평가행동 이론 수강생 모집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영상에서 우리가 볼 건데 일단 평가행동 이론 자체는 정말 제가 많이 준비했고 정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수능 기출을 보든 간에 정말 스탠다드하게 모든 상황에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주 학습하다 보면은 정말 일단 기출 분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능 평가는 이렇게 내는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평가행동 이론 강의는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현강이든 온라인 피브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들으세요. 알겠죠? 정말 제가 강추하는 강의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다음 평가행동 이론 컬이든 아니면 이거 늦게 봐서 평가행동 훈련 컬이 바로 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컬에서 꼭 봅시다. 자, 감사합니다.